投資전략센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1대1 맞춤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나요? 영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어른들은 하루 평균 20번 정도 웃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무려 400번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아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많이 웃어야지 하면서도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걱정과 불안감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걱정과 불안감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보다 많이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린스입니다. 20대 여성분께서 12,500원에 100% 보유하고 계신데요. 오르다가 하락세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올 1월에 모린스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초보분이신데요. 너무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린스 앞으로 전망과 향후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홍희진 연구원님께 친절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진전기입니다. 12,500원에 30%를 갖고 계신 분 50대 남성분이신데요. 3년 정도 주식 경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고점 근처에 근접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면 단기 이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현재 일진전기는 전고점을 돌파할 듯 하면서도 현재 매물이 나와서 눌림목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홍희진 연구원님께 매물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건설과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잠시 후에 상담 이어질 테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저에게 가장 먼저 문자를 주신 분들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0님,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의 법칙 입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화센터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치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오후에도 힘을 내시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잠시 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경신했죠. 장중에 1903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1897포인트, 1890선 단단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별 흐름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벌써 16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이 사면서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건데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르고요. 그 밖에 대만과 홍콩 증시도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서 활약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홍의진 연구원님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시 흐름을 좀 보고 갈게요. 오늘 장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올라도 너무 오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제 막막하실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금일 외국인의 2,5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계 쪽은 1,300억의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은 이제 1,900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이제 안착하기까지 흐름이 나올 건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주식을 안 사면은 좀 큰일 나겠다라는 심리가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업종을 이제 한번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이제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업종별 조정에서 보셨겠지만,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해 가시면서 그다음 조정장에 대비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G20 그 재무장관 회의나 또 이제 중국에서의 5연 전체 회의 등 같은 것, 5연 전체 회의 등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한 이제 중국과 국내 경기 선행 지수의 이제 반등 여부를 또 확인하시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현재 영고점을 주가가 돌파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따라 함께 사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다라는 말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종목은 현금화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의견이셨고요. 하지만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린스를 살펴볼 텐데요. 모린스를 4569님께서 사셨고요. 12,500원에 비중이 100%십니다. 오르다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상장이 됐었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그날 종가보다 더 가격이 높았던 날이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모린스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모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터치스크린 이제 패널 생산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첫째 이제 12,500원을 이제 100%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시면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신문이나 뭐 다른 언론 등 언론 매체들이 보시고 그냥 매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모르고 사셨다면 앞으로 이제 지인 추천으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신가요? 그러시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조금 앞으로 이제 투자 습관을 고쳐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모르는 기업에 몰빵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시고 비중을 작게 이제 투자 습관을 바로 잡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린스에 대해서 그 기업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린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핸드폰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터치스크린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현재 핸드폰에는 있는 걸로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항막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보시면은 펜 같은 게 있어서 꾹꾹 눌러서 이제 터치가 되는 핸드폰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항막 방식 기술인데 이제 모린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력을 지금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력을 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핸드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정 용량식이라 그래갖고 그 누르기만 할 때 이제 열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정전기에 반응을 하는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요즘에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막 방식보다는 정정 용량식에 대한 그 추세가 좀 그 성장성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 부분에서 좀 뒤처져서 그동안에 좀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모린스의 경우 이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정 용량식의 생산 설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10월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향후 이제 월 1,000만 장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 한번 신경을 써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09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좀 길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6,800원에 바닥을 찍고
횡보 후에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진해서 탈피해서 지금 새로운 새로운 추세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100%의 비중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0%는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9,000원이 지금 저항권입니다.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정도의 상승이 있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한 40에서 50%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 도달시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재차 새롭게 이제 관찰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또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저점 부분인데, 이 구간이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 추세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일단 40에서 5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모린스 봤고요. 이어서 바로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50대 남성분께서 사신 종목이었는데요. 5928님의 종목이고 매수한 가격이 12,500원, 30% 갖고 계십니다. 현재 그 가격, 매수한 가격 그대로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점 돌파 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0월 1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고점을 찍은 이후로 주가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턴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3분기 실적은 괜찮다라는 의견이 들리던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 호조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및 변압기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네, 또한 이제 중동이나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제 또한 이제 중국 등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선이나 뭐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체 수요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또 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주목 앞으로 이제 좀 성장성에 좀 부각될 점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중국에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초고압 전력망 구축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규모가 2,70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안에 이제 168원 정도의 이제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제 2,700억 위안이라는 거 한 45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저희 나라 이제 국내 이제 전선 업체들이 또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수주 잔고 등이 좀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을 보시면은 앞으로의 실적 추이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텐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12,500원이세요. 지금 현재 가격과는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신데, 일단은 매수 가격을 보셨을 때는 아주 좀 괜찮은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지수 상승에 좀 연동하지 못하고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러한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좀 긴 흐름에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지난 09년 4월의 고점 부분을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또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돌파 시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봉의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이죠. 지난 고점에 그 13,0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주봉상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점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그 돌파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박스권 돌파 시 한 15,000원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 20,000원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반대로 좀 흐름이 안 좋아져서 손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좀 나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는 한 12,200원을 손절설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게 아니다. 난 또 좀 여유 있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11,500원 이 구간이죠. 지금 파동상 저점, 지난 저점이 11,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진 전개 살펴봤고요. 또 오늘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5만 원에 40%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 문의를 하셨습니다. 9월 28일이었나요?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주가는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려왔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하한가까지는 아니고 한 8%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가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5만 원 선을 간신히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 밑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은 48,100원 부근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48,100원으로 한 어느 정도 한 4%가량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신데요. 예. 일단은 지금 해운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해운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STS 펜오션이라든지 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하락과 관련해서 지금 원화 하락과 이제 유가 하락 등이 해운 업종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해서 이제 투심에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지금 이렇다 할 지금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저점인 45,000원 부근의 지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의 탄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섣불리 하시고 현재 비중을 들고 가시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반등 시에는 좀 물량 조절을 해서 한 20%나 뭐 15% 정도까지 물량을 좀 줄이시고 나서 좀 다시 지켜보시는 흐름이 좋겠고요. 대한해운은 이제 BDI 지수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벨코선에 대한 좀 비중이 좀 크기 때문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또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종목 매수를 하실 때 좀 40%나 뭐 50%라든지 좀 큰 비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장세가 좋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장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 대응이 어려우신 대응이 잘 안 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은 투자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은 한 좀 비중 10% 내지 15% 정도 일단 진입을 하시고 나서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해운 봤고요. 이어서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매수하신 분은 72,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건설은 인수합병 이후에도 견조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주가는 며칠 새는 답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지금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건설 그 업종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기보다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최근에 상승에서 조금 소외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현대그룹과 현대차의 인수가 된다는 호재적인 뉴스로 이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건설업종의 상승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원전 관련 이제 원전 플랜트에 대한 수주나 또 이제 해외 플랜트라든지 또 국내 이제 그 건설 경기에 맞물려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좀 편하게 좀 비중도 20%라면 그게 큰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하는 편안하게 매수를 하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그 저점 대비 46,000원의 저점에서 한 번에 지금 76,000원의 그 지난 전고점까지 상승을 한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그 결코 작은 상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이 상승치의 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치에 대한 조정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조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좀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건설업의 이제 그 건설 경기에 따른 이제 좀 호재도 어느 정도 좀 그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조정보다는 21선까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76,000원 부근인 이 부분에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반락이 일어난 모습인데 일단은 21선에서 반등이 지지가 일어난다면은 다시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21선 구간에서 좀 강한 지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저는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영고점을 장중에 다시 경신을 했었죠. 장중에 1903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마디 지수인 1900선 돌파를 했던 건데요. 현재는 1898포인트 선, 어제보다는 1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2,700억 원 이상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을 사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오늘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1,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정도 올라온 49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8월 식품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라 터키에 이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8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쳤습니다. 최근 식품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배추는 사실상 포장김치보다 값이 비싸졌습니다. 배추의 양념값과 포장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포장김치 가격이 배추값에 추월당한 겁니다. 유통업계는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것이 훨씬 저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TV 육성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고 IT 산업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미래 IT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IT 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세대에 이어 IT 명품 인재 양성 대학을 내년에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의 창업과 투자, M&A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만들어집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내년 1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항공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사국으로 4회 연속 뽑혔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에서 열린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출마한 15개 국가 중 4위로 이사국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당선된 뒤 4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 관련 각종 기준을 재개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항공 전문가 무상교육 등으로 선거에 참여한 161개국 중 141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4회 연속 이사국에 선임돼 국제항공업계에서 위상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척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달에 비해 0.02% 올랐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와 강동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비해 송파구와 용산,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9월에 0.16% 떨어져 한 달 전보다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9포인트 오른 1898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 496선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도 1위부터 3위가 오르고 있고 LG화학이 2%,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5%나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드 증권의 정영웅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